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여다 볼 건데요. 앞부분을 이제 2차전지 전체 맥락을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고, 2차전지 전체 맥락은 언제 야간에 특집 방송을 하든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우리나라의 2차전지 종목군에서의 시가총액 가장 높은 쪽이 LG에너지솔루션이죠. 그 다음이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뭐 포스코홀딩스도 포스코 그룹주도 묶어서 봐야 되나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뭐 시가총액 순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가장 안타까운 게 매수 신호를 종목 검색해서 잡아내고도 여러분들께 매수 강도를 문자로 강도 있게 잡아드리지를 못했어요. 문자로 강도 있게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제일 아쉬웠고, 일단 뭐 오후장 기준에서 진입이 이쪽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제 진입의 기준 신호는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그래서 34,000원대 후반, 34,800원 뭐 이럴 때 여기서 진입 신호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진입 신호가 계속 여기까지 지속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서 탈퇴 재편입이 계속 진행이 됐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편입을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 최고점 기준에서 1.5% 3% 밀리면 차익 실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차익 실현하고 계속 그 차익 실현된 범위에서 맴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의 기준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요. 이렇게 돼요. 1.5, 3% 두 번 분할 매도 우리 두 번씩 분할 매도 하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그럼 그 기준으로 설정하면은 2% 기준이 되니까 1.5, 3% 기준이면 38,800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종가가 38,700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38,800원의 차익 실현되고 바로 밑에서 뭐 재편입한다? 그것도 그렇죠. 결론은 요 기준이 이제 중립 범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오버나이트 하신 분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신규적인 편입 기준은 이제 내일 들여다보는 걸로. 그러니까 오버나이트는 편입 물량의 이제 절반 정도만 놓고 본다. 그런 이유는 우리는 이제 그 2차 전지 주력주로서 LG 화학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월 20일 이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주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 비중 뭐 50% 전후씩 이렇게 채우고 있었던 그런 기준이니까.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비중을 25%로 줄여놓은 상태고 거래대금이 월등히 이 정도가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이 1조 이상, 에코프로가 뭐 2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질 때 자기들의 최고 거래대금 이상을 또 넘겨줄 때 그럴 때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는 게 옳다라는 거죠. 오늘 기준에 이렇게 떠 있었어요. 이렇게 34,800원 기준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하고 계속 양쪽을 같이 설정을 잡아서 보여드리고 설정해드리고 있는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두 종목 다 개장 초에 VVIP 방에서 교육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매수 사인을 별도로 못 잡아드렸다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종목 검색기 신호 부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5,800원 이거는 이제 제가 핸드폰 캡처한 시간이고 요 밑에 보시면 34,800원에 진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입 이렇게. 결론적으로 34,800원, 35,800원, 36,500원 계속입니다. 37,000원 그 사이에 VI 발동이 한번 되고 그러고 나서 37,700원, 38,100원 그러고 나서 39,000원대까지 34,450원, 34,550원 계속 올라가다가 탈퇴, 진입 이렇게 되다가 38,550원에 재진입되고 나서 550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부분의 흐름이요. 38,550원에 37,800원 요 정도 범위에 차익 실현할 수 있다. 마지노선 설정해 놓고. 그리고 고점 돌파할 때 수급 범위가 이 당시 기준 10시 이전에 가장 많을 때 10만 주 단위였거든요. 장중에는요.
한 30만 주까지 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변동이 나올 때는 뭐 따라붙을 수 있다의 기준인데 어찌됐든 오늘 기준에서 뭐 이거는 석경 AT의 기준에 상한가의 기준이고 이렇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38,450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올려드렸을 때 37,850원에 뭐 재편입 기준 설정돼 있을 거고 그리고 38,450원이고 그리고 39,400원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10시 이후의 기준에서는 이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진입 재진입 뭐 이렇게 됐잖아요. 요 기준에 11%까지 올라왔을 때의 기준이고 이게 17% 그 이상까지도 들어 올려줬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하나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 검색해서 2차 전지 위주로 좀 많이 나왔는데 2차 전지 위주로 나중에 들어서는 이제 뭐 이건 뭐예요? 하나 마이크론 얘도 18,590원이 아니라 17,000원대부터 아마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17,000원대가 아니라 18,300원 거기서부터 그래서 590원, 640원, 뭐 820원 여기도 매수액 못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 마이크론도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요 기준에서 하나 마이크론도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됐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으로 설정합니다라고 설정드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서 뭐 쭉쭉쭉 마감 13%대까지 쭉쭉쭉. 이것도 13% 종가 기준으로 다시 캡처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 검색기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 순식간에 VI 발동이 됐는데 이 금양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검색기에 이제 포착되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늦게 나왔죠, 늦게. 그리고 다시 6%대까지 밀렸다가 종가가 다시 9%대로 끝났나요? 어찌됐건 오늘 검색기에서 이제 꽤 많은 그 기준이 나왔는데요. 지금 그 어찌됐든 뭐 디자인 하신 분은 매일매일 뭐 4시 반에 퇴근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 방송 뭐 교대로 다녀오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뭐 장 끝나고 나서 이쪽에 종목군의 교육 자료를 올려드리시는 분들은 그냥 순차적으로 다 퇴근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방송 원고 준비하시는 분 따로 계시고 그럼 원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걸 못 하니까 그러면 오늘 특징 종목 한두 종목 정도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뭐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전략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도 오늘은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그 내용을 제가 올려드렸나요? 안 올려드렸죠? 안 올려드렸죠. 그거 제가 지금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거 올려드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마저 교육을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 또 한 끗 차이로 이게 올라갈란지 모르겠는데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 해가지고 뭐 오늘 그 아까 이제 낮에 올려드린 그 포트폴리오 구성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딱 올라가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기준은 그 뭐 스트리밍 방송의 기준에서도 종가에 녹화한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하고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하고 그 장중에 2번 녹화돼 있어요. 그 두 영상하고 그 다음에 VIP 방에 새로 가입하신 진주님 포트폴리오하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9시 58분에 녹화해드렸을 때는 뭐 그다지 긍정적으로 녹화를 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기준의 영상하고를 스트리밍 방송으로 다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도 이제 뭐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 교육 간단하게 이제 뭐 이렇게 검색해서 조금 전처럼 떴습니다 하는 부분은 마지막 그 검색기에 포착된 내용까지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자료 기다리셨다가 뿌리셔도 돼요. 좀 녹화하고 차트 다 잘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종가 현재가도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종가 기준도 설정을 잡아주셔도 될 거예요. 차트는 제가 교육 기준에서 목표주가 설정까지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인터내셔널 정도 하고 하여간에 저기는 녹화 안 뜰 거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녹화는 별도로 안 뜰 겁니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녹화 방송 보시면서 기준 잡으셔도 될 거예요.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4월 이후에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 그 흐름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월 14일, 18일 진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마지막 물량을 아마 손절을 했을 겁니다. 마지막 물량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다 써 있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여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함이 돼 있나 모르겠는데, 포스코 퓨처 인터내셔널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게 이제 24,900원이에요. 24,900원.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뭐 앞전 고점들을 싹 다 넘겨준 그런 흐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8,700원. 어마어마하죠. 근데 안타깝게 우리는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놓고 보시면 기존에 이제 그 펀더멘털하고 또 틀려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PBR이 1배 수준이니까 저평가 아니냐, 저평가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PER 6.98배인데 이게 이제 전일 종가 기준에서의 PBR과 PER입니다. 그러면 내일 기준에서는 좀 올라가 있겠죠. 16%나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유통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통업으로. 그럼 유통업, 무역 이런 기준에서의 PER과 PBR이 이게 저평가냐라고 했을 때 업종 평균을 놓고 보면 그렇게 뭐 저평가 인식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실적이 연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엄청난 성장성을 나타내는 기준도 아닙니다. 다만 뭐 지금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 고평가 상태니까 접근하기 어렵다, 이것도 아니죠. 결론적으로 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락인데, 오버슈팅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공격적인 매수, 그러니까 메이저기 때문에 메이저에서 매수 강도가 살아나 줘야 되는데 4월 8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어떤 맥락에서인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기관의 수급 다 커버하고 들어 올려줬단 말이죠. 손바뀜의 수급이에요. 쌍방향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더더욱 좋을 텐데, 움직인 그 명분은 키움증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 키움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의 원자재 유통망 기준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뭐 할인을 해주거나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그게 과도하면 공정거래법에 또 위반이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객관적인 부분에서 객관적인 수익 범위를 잡아내고 움직임 가져갈 수 있는 위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자녀 인원 3명이 아닌데 그냥 뭐 오늘 그냥 냅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15% 아니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15%예요. 이수 스페셜티도 반올림하면 15%가 넘는다라고 했는데, 제발 좀 보시라고. HTS를 본인이 다른 사람 해준 걸 보시지 마시고, 퇴근 전에 좀 기준 잡고 하셨으면 되잖아요. 우선순위 같이 안 정해 주실 거예요? 우선순위들 같이 정하세요. 내가 어떤 거부터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하루 일과에서. 다른 업무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존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기준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5월 18일자의 PER, PBR이에요. 이게 이제 주가가 더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1.1배 수준하고 다르죠. 0.89배 또 6.02배. 지금 주가가 올라오니까 이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주가가 더 올라가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요걸 지금 볼까요? 지금 걸로 보시면은 뭐 저평가 상태여서 들어가서 뭐 저평가니까 저평가 해소되는 그런 국면에 수익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요 정도 위치인데 오늘 주가 올라온 걸로 감안한다면 조금 더 위로 올라오겠죠. 여기는 벌써 PBR은 뭐 평상시 형성되어 있던 PBR을 훌쩍 넘기는 기준이 되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이럴 때에
뭐 6월 5일자에도 있었네요. 그죠? 6월 5일자에도 있었고, 뭐 5월 30일자 기준의 설정 범위인데 5월 30일 또 4월 달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원고에서 빼자고 그랬어요. 너무 많아도 그것도 정신없으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요 종목은 잠시만요. 뭐 4월 정도면 말을 좀 바꿔서 미안한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뭐 혹시 4월 14일, 18일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가 움직일 때 기준에서 그때 기준에 요게 있으면 검색기에 포출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5월 18일자에서는 요게 있는데 요 PPT에 요게 들어가 있나요, 전부? 아마 차트가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이제 5월 기준에서만 이제 설정을 잡게 되면은 뭐 5월로만 설정을 해도 뭐 충분할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5월 30일에 29,000원, 31,200원, 또 32,600원 뭐 이런 식으로 쭉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변동률이 조금씩 커져 있었고, 근데 그 가장 크게 이제 그 문제라기보다는 접근 범위 설정을 시가총액 뭐 6조 원 넘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뒤에서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대금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근데 지금은 오늘자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일주 월봉의 설정 범위하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요걸 조금씩 수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이 일봉부터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봉에서 뭐 개인 누적 수급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그닥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거래대금 부분의 기준인데 거래대금이 뭐 월등하게 터져 있습니다. 일본 기준에.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가 빠져서 시장이 조정받았느냐, 시장이 조정받아서 2차 전지가 빠졌느냐, 뭐 그 차이 부분인데 한번 이렇게 보시자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지수의 등락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이제 쭉 형성돼 있는데 일자별의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5천억이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그 수준이 돼요. 지금 시가총액 6조 8천억까지 올라왔거든요. 오늘 기준에. 근데 앞전 고점 이제 뭐 34,500원이든가요? 이쪽에 34,600원, 600원 요 정도 범위. 그리고 일단은 어찌됐든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이 부분으로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1위, 에코프로가 2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위입니다. 5,300억이 이제 3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역시 5천억 원대로 이제 4위인데 거래대금이 앞전 거래대금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볼 때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거래량은 절대적으로 못 미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래대금으로 놓고 따졌을 때 상당한 거래대금이 형성된 거다. 시가총액 7조 수준 종목이 전체 시장 거래대금의 3위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만 유지만 되면 신규 추세 강화, 그러니까 신고가 랠리에 대한 신뢰도 부분은 계속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3거래일 딱 5천억 이상 넘기고 완전히 거래가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거래가 한번 터졌고 그리고 나서 뭐 거래 급감한다. 이러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5월 18일자에 그 잘라드렸을 때가 요자락의 기준이었어요. 요자락 정도. 그러니까 요자락도 사실은 돌파가 안 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32,000원 정도 수준. 여기가 종가의 기준이 시가의 기준이 31,850원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요 기준점에 요 위치 그리고 일봉의 기준입니다. 그때가 이제 여기에요. 5월 18일 요자락. 그 앞에 이제 몸통으로 돌려 올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때 5월 18일자가 요 날이거든요. 요 날인데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날 그 양봉 나올 때
저 기준을 넘겨주려면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 거래가 뭐 무조건적으로 터져줘야 된다. 만약에 이날 거래가 안 터지면 그 다음 날이라도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 라고 설정을 해야 되는데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꺾였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네? 거래가 안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전에 그 기준점 줄을 하나 더 그려드렸던 부분이 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요 양봉의 기준 더불어서의 흐름, 그리고 직전 그 앞전 고점, 요 라인의 고점, 이런 기준점을 설정해서 이제 같이 놓고 봐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3만 원 정도 수준 설정 범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자락을 넘겼고 앞에 고점도 넘길 위치인데 거래가 수반되어 줘야만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의 기준이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시장은 반등 탄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주춤거리면서 시장이 주춤거리는 것도 맞고 더 크게 밀린 것도 맞고요. 근데 시장이 깨지면서 2차 전지가 깨진 거라면은 시장이 돌려줄 때 2차 전지가 앞장서서 돌려야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업종군이 바뀌게 된 거고, 뭐 4월 말 기준에서는 자동차가, 그리고 5월 달 기준에서는 IT가 강력하게 흘러가면서 지수는 견인한 거고, 거기까지 해서 이제 그 주춤거리고 밋밋하던 흐름이었죠. 앞전 고점을 이제 지수는 넘겼잖아요. 지수는 이미. 근데 앞전 고점을 못 넘기고 있다가 몸통의 기준을 넘긴 상태에서 여기서 시원하게 쭉 뻗어서 올려놓은 기준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일본 기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 위치로 설정이 된다. 뭐 앞부분에 이제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가 거의 뭐 도달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요 거래대금 부분이 지속이 되고 또 한 단계 더 업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요 고점을 넘기는 그 추세 흐름은 신뢰도가 계속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그 설정을 잡아드렸던 위치가 요 자락인데, 요 자락에서 거래가 수반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꼭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일이든 그 다음 날이든 거래가 수반됐어야 이 고점을 넘길 수 있었던 거다. 그죠? 그러니까 저 거래량 수준이 터져야 돼요. 저 거래 대금을 넘겨주려면.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 이미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넘겨졌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신뢰도를 부여한다. 거기에 일회성이든 뭐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들어올렸다. 그러니까 기간은 매도했지만 손바뀜의 흐름이 윗방향으로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봉의 기준 설정이 된 거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기준에서 주봉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도 같이 놓고 보실 건데, 주봉의 기준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주봉의 기준은. 그래서 요 갭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되면 됩니다. 요게 이탈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5월 18일이 똑같이. 그러니까 4월 달에 우리가 이제 진입했다가 사실은 꼬리가 달릴 때의 손절 범위를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3월 이후에 흐름의 기준이 된 건데, 이때는 이제 거래대금 뺐어요. 지금도 뺍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 기준에서는 이제 이미 일봉에서 놓고 본 기준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갭이 여기서 하나 있고 위에서 하나 있는데, 갭을 메꿨어요, 안 메꿨어요? 안 메꿨어요. 안 메꿨기 때문에 저 갭을 메꾸지 않았습니다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제 전체 2차 전지의 흐름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요거 4천만 주의 기준, 4천만 주의 기준에 3천만 주까지 이렇게 두 가지의 턴을 나눠서 요 정도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되겠다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기준점은 예를 들어서 이제 상승장악 확인형의 꼬리가 달리면서 여기서 이제 정리 기준이 잡혔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따라붙었다의 기준이니까 손절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 여타 종목은 미끄러지는데 뭐 포스코 엠텍은 50%씩, 또 포스코 DX도 우리가 상한가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도 50%씩 미끄러지는데 얘는 오른 게 없었어요, 사실은. 상승폭이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또 편안하게 좀 들어갔다가 어찌됐건 손절을 한 거고, 지금의 범위는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때 손절 범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때 주봉 차트 놓고 보시는 것처럼 저 갭을 메꾸지 않으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힘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갭을 메꾸지는 않았지만 거래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그냥 막연히 계속 들고 갈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이 거래량의 급감과 함께 갭은 유지됐지만 정례 기준을 설정을 잡은 겁니다. 갭은 유지됐지만 정례 기준을 설정 잡은 거는 거래 대금에서의 흐름이었다. 그리고 첫 번째 양봉의 기준에서도 거래 대금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으로 앞부분을 넘겼지만 뭐 꼬리가 일부 달려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꼬리 부분들을 과연 이제 거래를 수반시켜 주고 뚫어줄 수 있겠느냐? 그것만 가능하다면 뭐 무난하다. 근데 그게 오늘 한 방에 뚫은 거예요, 사실. 34,000원대 중후반에 딱 포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요 몸통 부분도 앞전 기준에서 뚫어준 거고. 근데 이 몸통 기준을 앞전 기준에 뚫어준 범위가 거래가 5MA, 20MA는 일단 넘기고 주봉 기준입니다. 4거래일의 기준인데 5MA, 20MA의 거래를 넘기고 앞전에 흐름을 몸통으로 뚫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중립범위이지만 5MA, 20MA를 넘겼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대한 의미는 부여한다. 중립범위로. 편입은요. 계속 이 정도는 오기를 부리잖아요. 어떤 오기요? 어떤 오기요? 우리는 주력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2차 전지여서가 아닌 별도의 기준으로 좀 해석해서 놓고 보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기준에 이제 2차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어떻게 전달했어요? 의미 있는 직전 저점을 가지고 가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뭐 다 뚫려 버렸으니까 요 위치에 요 높이를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산 방식은 요 거래량이 당연히 형성된다라는 과정 속에서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저 거래량 형성되고 편입 설정 범위가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쪽도 기준을 잡아드려요. 이렇게.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준에 월봉하고 이제 그 주봉에서 다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단기 뭐 시가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10%까지 가능해요. 처음에 이제 5%의 기준만 설정을 잡고 그렇게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주봉의 급증갭이죠. 주봉의 급증갭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서 올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급증갭을 설정해서 올려 드릴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요 주봉하고 월봉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정 범위 기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봉 차트 잘라 드리고 이게 5월 18일자에 잘라놓은 주봉에서 캔들이 하나 장대 양봉이 하나 더 커진 거 그거 하나뿐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거 방송 화면이 혹시 없을까요? 없으면 뭐 기존 내용으로 그대로 가져가는데 방송 화면 있으면 방송 화면으로 5월 18일자 일주 월봉은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그러면 계산을 해보죠. 이게 얼마예요? 상단 부분이 종가 기준에 31,100원 31,100원 그리고 하단 부분의 높이까지 멀리 잘라 놓은 거니까 23,300원입니다. 23,300원. 그러면 이제는 저도 이거 암산이 안 되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31,100원 마이너스 23,300원 해주면 18,000원. 이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께 설정을 교육을 다 해드렸잖아요. 왜 상단에서부터 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준이 잡히는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라는 것에 대해서 금융투자협회가 41,900원. 금융투자협회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까지만 설정을 해놓고 그러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돌파 갭이 아닌 급증 갭에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는
돌파갭에서부터 목표 주가를 잡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나에 대한 나에 대한 기준점을 잡으려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5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산술 평균이에요. 그래서 보조지표를 보고 가중치를 두고 보면서 기울기가 언제 바뀔까를 그거를 논하는 건데 아무 의미 없이 사실상 5일선, 11선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갭이냐 급진갭이냐 어느 쪽이 정답이냐라는 기준, 뭐 윤정도는 돌파갭도 가능하다라고 설정을 해서 목표치 설정 범위에 대해서 기준을 똑같이 설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1차, 2차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퍼센테이지 기준까지로 설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내용을 지금 당장 한술에 배우실 수는 없고 네이버 뒤져서 홈페이지 오시면 그러면 사실상 뭐 유료를 위해서 이렇게 녹화하고 있죠. 윤정도가 뭐 전부 뭐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 퇴근도 못하고 고생하시고 다 하시는데 예? 이것도 비교불가 실정 교육 이것도 빼라 그랬죠. 요거 시간 안 걸리니까 나머지 다른 분들이 빼주세요. 메인 화면을 관리를 하면은 이런 거 관리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방송이 다 끝나고 교육이 끝난 기준이면 다른 분들이 빼주세요. 다른 분들이. 응? 그러니까 어느 게 우선적일지를 먼저 보세요. 내일부터는 보고하세요. 어느 걸 우선으로 할지, 출근해서 어느 걸 할지, 보고 근무일지가 어느 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방송이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와서 당일날 거의 기준에 수익률이 바뀌어져 있는지. 어제도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했고 이쪽에 보시면은 갭에 대한 교육도 9시간짜리가 있어요. 그것을 원하시면 유료 회원님들은 달라고 하시면 다 드리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주봉 단위의 급진갭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요.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봉 기준의 설정 범위 놓고 보시면 잠시만요. 주봉, 월봉도 이제 5월 18일자 기준에서 좀 보면서 설정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갭에 대한 부분을 이게 일봉이 죄송합니다. 월봉 기준에 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목표치 부분도 같이 설정을 잡아놨어요. 근데 이게 월봉이 장대양봉이 터지게 되면서 21년도 기준에서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목표 주가를 추가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워져 있어요. 그죠? 요 차트 보시면 대단하죠? 대단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뭐 거래대금으로 굳이 안 놔도 돼요. 거래량으로 보셔도 지금 이제 뭐 절반도 아직 지나지 않은 시간 가운데 앞부분의 거래량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 뭐 앞부분의 거래량 수준만 돼도 거래대금 월등히 터져진다 라는 쪽의 기준이 되니까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셔도 되겠고, 요 부분은 이제 거래 대금은 일봉에서 기준을 설정을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소나 모멘텀 차트로도 놓고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현재 기준에서는 2020년 것까지 당겨서 기준을 잡을 거거든요. 뭐 교육이 되겠네요. 교육이 될 텐데 요 기준에서 이제 그 설정을 잡으시면 일단 요 갭이 멀리 당기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명확히 요때 발생된 갭이고요. 그 목표 주가가 이제 저 당시 기준에서 설정을 잡으시면은 요날의 종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럼 상단 부분의 종가를 26,800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26,800원. 그렇게 놓고 보시고 26,800원 기준에서 하단 기준을 뭐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여기를 걸었는데 하단 부분에 이제 종가? 종가로 따질까요? 그러면 그 26,800원 대비해서 뭐 19,250원인데
2만 원 잡으면 어떻게 돼? 7천 원 정도 갭 차이 난다고 치고 3만 5천 원 정도, 3만 4천 원 정도가 목표 주가란 말이에요. 여기를 잡으면. 근데 21년도 거로 잡아도 안 되는군요. 더 멀리서 봐야 되는군요. 그죠? 여기서 이제 21년도 요 정도 범위에서 설정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꽉 차져 있는 흐름이 되고, 여기까지 열어놔도 21년도까지 열어놔도 꽉 차져 있고, 여기까지 열면은 그나마 조금 목표가 새롭게 형성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8,640원 8,640원의 기준 설정을 잡으시고 26,800원의 기준에 8,640원을 빼주고 나머지 차익 부분을 이제 다시금 더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800원 마이너스 8,640원 플러스 18,160원이 남아요. 18,160원. 그래서 일단 26,800원에 18,160원의 기준을 설정을 해주면 플러스 26,800원 해주면 44,960원이니까 약 45,000원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목표 주가가 약 4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42,000원 수준, 월봉에서 45,000원의 수준. 그럼 여기서 이제 놓고 보시면은 정확하게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여기까지 기준이 매수 설정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검색 매직 시그널에서는 기울기가 이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꺾여진 그 흐름까지 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요 횡보자락 이후에 우리는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 꺾이는 요 자리에서부터는 바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바로 정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요 자락에서부터. 꺾이는 자락에서부터는 뭐 요 데드가 일시적으로 형성된 요 구간까지 양봉인데도 거래가 없고 꺾이고 데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영선 위쪽이니까 나는 좀 볼 거야. 여기서 움직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중립범위의 기준. 중립범위. 그리고 이 거래량, 앞부분의 거래량을 수반하지 못하고, 거래대금을 수반하지 못하고 고점 돌파를 시도했어. 그 다음에 거래가 더 터져야 되는데 안 터졌어. 그럼 여기 계속 중립이라는 거예요. 신규 매수가 아니라 중립의 범위로 설정을 잡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가 꺾이면 그거는 완전히 매도의 신호로 다시 들여다보는 기준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매도의 기준으로. 그래서 거래가 없는 요 시점까지는 다 매도인 거예요. 왜 저기서 기회비용을 놓칩니까? 그대로 가져갈 이유가 없다. 저평가 인식을 논하기에도 애매한 업종 분해 기준, 유통업의 기준. 여기까지 거래가 없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도 또 중립 내지는 또 거래가 없으니까 또 매도. 계속.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저기서 중립의 범위가 살짝 설정이 됐던 거고, 여기까지 계속 3월 달까지는 그냥 매도인 거죠. 중립도 아니라 좀 매도지. 들여다볼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매직 시그널 자체의 기준에서도 움직임도 없고, 그러다가 영선에서 다시 꺾이고 크로스가 나서 쭉 뻗어 올라가는 위치에 거래가 어떻게 수반되어졌다. 그럼 여기서 이제 편입의 설정법. 그럼 요것에 이제 교육 자료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갭에 대한 부분을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기준의 매수 거래가 수반되고 터져 나오는 기준, 그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도 무난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요 갭 부분에 대한 설정 범위인데, 요 갭이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게 갭이 분명히 이제 형성돼 있다라는 거고요. 거래 부분은 당연히 터져야 된다라는 설정 범위를 가져드린 거고, 그 거래는 저 밑바닥에서의 그 기준점이긴 합니다만, 요
천만 주 관점에서의 거래는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 높이만큼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목표 주가가 얼마다? 약 45,000원의 기준까지 설정을 잡아갈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월봉의 기준 뭐 2장을 잘라 까다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1장을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제 원고로 넣으니까 이 부분을 좀 일찍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넣어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이중으로 또 올리면 복잡해지니까 컨텐츠 방에다가 먼저 올릴게요. 영상하고. 그러면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종적인 검색기 포착된 가격 순차적으로 쭉 넣어주시면서 과거 데이터 자료 추가적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거 기준에서도 잘라서 넣어주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300메가가 넘어서 이제 압축해서 이제 올려드려야 되는 그 상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공식 홈페이지 넘어오시면 요 기준에서 요렇게 요 기준에서 요렇게 매일매일 뭐 변동성 종목 기준 확인하시고, 앞서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48,800원, 그게 3-4% 정도 될 거예요. 등락률이 전일 대비. 거기서부터 18%대 19% 수준까지 올라와서 마무리가 잘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전일 같은 경우 루닛이 오늘 많이 아쉽게도 미끄러졌긴 했습니다만, 전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종목이었죠? 시가총액이 좀 작긴 했습니다만, 프로텍 같은 경우 11%에서 이제 상한가까지. 그러니까 그런 수익 범위들을 계속 좀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기준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전략 부분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 기준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기준 거래량은 1,500만 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1,400만 주인데 그 거래량보다 더 터져줘라.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1,000만 주만 터져도 충분하다. 1,000만 주만 터지면은 거래대금이 일단은 뭐 4천억을 넘기게 되니까, 4천억을 넘기는 거래대금이라면 공략하기 무난하다. 이렇게 설정해드리고 올려드리겠습니다.